지난 시간 연속해서 나갈게요. 자, 보자. 자, 여기는 208번부터 보면, 자, 208번부터 보면,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이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 로그 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하면 a분의 c 해가지고 로그 5 빼기 로그 5 빼기 로그 2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는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하면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알파 베타 대신 로그 5 빼기 로그 2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2 로그 2 더하기 1 하니까 여기 부분 계산하니까 뭐가 되죠? 로그 5 더하기 로그 2가 되네요. 그럼 로그 5 더하기 로그 2가 로그 10이 돼서 얼마가 되지? 1이 되지.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1 하니까 계산값은 2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209번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똑같이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시다. 2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분의 6 해가지고 3이 나오고, 두 근의 곱하니까 얘는 a분의 c에서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보니까 그러면 6 알파 베타가 여기 6 알파 베타인데 6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대신 2분의 1 넣어주니까 3이 되네. 그래서 여기가 로그 3에 얘 전개하니까 뭐가 되냐면 2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하고 로그 3에 2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여기 식에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해 주니까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3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그럼 2알파 제곱은 뭐하고 같냐면 2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1하고 같아요. 그럼 여기 식에다가 누구 대신 2알파 대신 3알파 빼기 1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4알파 빼기 1로 바뀌네. 그래서 여기가 로그 3에 4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에 같은 방법으로 4베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로그 3에 둘이 곱해서 16 알파 베타 빼기 4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주면 16 알파 베타 빼기 4알파 4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로그 3에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8.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뭔가 좀 계산이 어디서 하나 잘못됐는데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 알파 베타가 2분의 1, 그 다음에 6 알파 베타는 그러면 3이 되고 2알파 제곱, 여기가 2 더하기 2알파 됐어요. 미안해요. 여기가 2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에서 더하기 로그 3에 2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에서 2알파 제곱 대신 3알파 빼기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 더하면 5알파 빼기 1이죠. 그래서 로그 3에 5알파 빼기 1 5베타 빼기 1 하니까 여기가 로그 3에 뭐가 되겠죠? 25 알파 베타 3알파 빼기 1 하니까 그 다음에 빼기 5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겠네. 그러면 로그 3에 얘가 2분의 25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3 넣어주면 15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게 막 계산이 좀 계속 이상하네.
선생님이 오늘 지금 두 번이나 시간 참 없었는데요. 진짜 오늘 왜 이랬지? 2알파 제곱 빼기 6알파 더하기 1은 0에서 2알파 제곱 6알파 빼기 1 2알파 제곱 6알파 빼기 1 그래서 저기 써다가 지금 두 번이나 잘못 썼네요. 2알파 제곱 대신 6알파 빼기 1 더하기 2알파 했으니까 여기가 다 쓰자. 로그 3에 2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로그 3에 2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되는데 여기가 로그 3에 2알파 제곱 대신 얘는 집어넣으니까 오늘 8알파 빼기 1 그래서 8베타 빼기 1로 바뀌어서 2알파 제곱 대신 6알파 빼기 1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얘가 로그 3에 뭐가 되겠다? 둘이 곱하니까 64 알파 베타 빼기 8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대신 2분의 1 집어넣고 알파 베타 대신 3을 집어넣어가지고 로그 3에 곱하면 8 빼기 곱하면 32 빼기 38 24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3에 9 해서 2 되겠죠. 선생님 계산을 조금 실수했네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터프 한번 볼까요? 216번 빈칸 문제. 자, 216번 빈칸 문제를 가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2의 n이 유리수이면 n을 2의 k승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대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의 n이 유리수라고 하면 n이 자연수이므로 n은 2의 k승 곱하기 m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n이 자연수니까 얘를 뭐라고 2의 k승 곱하기 m을 나타내는 만족시키는 k가 0 이상의 정수 k와 홀수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그러면 로그 2의 n이 유리수라고 하면 그러면 로그 2의 n은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 로그 2의 k승 곱하기 m 하니까 얘가 로그 2의 k승 더하기 로그 2의 m 해가지고 k 더하기 로그 2의 m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 더하기 로그 2의 m 꼴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그 2의 n이 유리수이면 k가 정수니까 얘도 유리수가 돼야 돼요. 유리수가. 그래서 로그 2의 m도 유리수여야 되고 그럼 로그 2의 m이 유리수이면 로그 2m은 정수분의 정수 또는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연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유리수는 원래는 정수분의 정수로 많이 나타내는데 어차피 Q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얘는 자연수 얘는 정수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면 어디에서 m이 홀수이므로 m의 p승도 홀수다면 여기가 이제 얘를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로그 2의 m이 p분의 q가 되면 그러면 m은 뭐가 되는데 2의 p분의 q가 되는데 m이 2의 p분의 q가 되는데 양변을 각각 동시에 p제곱을 해주면 얘가 m의 p제곱은 2의 q제곱이 돼요. 그래서 m의 p제곱은 2의 q제곱이라는 식에서 m의 p제곱은 2의 q제곱이라는 식에서 m이 홀수면 m의 p제곱도 무조건 홀수가 되니까 얘가 홀수가 되니까 그럼 얘가 홀수가 되려면 q는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q는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q는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되겠네. 뒤에 걸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로그자 관련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18번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이라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 12로 가지고 예를 들면 자, 12는 1 곱하기 12로도 나타낼 수 있고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고 3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고 4 곱하기
두 번 곱해지고 2도 두 번 곱해.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2가 1부터 12까지가 전부 다 두 번씩 곱해지게 되는데, 근데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 1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곱해지게 돼요. 얘가 결과가 여섯 번 곱해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모든 약수의 곱이야.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이야. 이 안쪽이. 그래서 이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은 결국 양변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12에 2에 6이 되는데, 이때 6이 바로 뭐냐면 6번 곱해진 이유가 모든 양의 약수가 6개여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은 그 수의 2분의 약수 개수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A의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은 A의 2분의 A의 약수 개수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가서 보면 1000의 모든 양의 약수가 A1부터 A16까지 있대. 그래서 1000이 10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에서 약수가 4 곱하기 4, 여기다 플러스 1 해가지고 곱하는 거죠. 약수가 4 곱하기 4에서 16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하나하나의 약수를 A1부터 A16이라고 했다면 얘가 로그 10의 A1 더하기 로그 10의 A2 더하기 로그 10의 A16이 되는데, 얘가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로그 A1 곱하기 A2 곱하기 해서 어떻게 바뀐다? A16으로 바뀌는데, 로그의 합이 곱셈으로 바뀌는데,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모든 약수를 다 곱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이 뭐가 된다고? 저 1000의 2분의 약수 개수가 된다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1000의 8제곱이 되는데, 1000이 10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10의 24제곱이 돼서 얘가 로그 10의 24제곱 하니까 답은 24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작년에 올해 프린트가 똑같이 나올 줄 모르겠는데 작년 그 방산 프린트에도 있었으니까 풀 수 있으면 좋아.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는 약간 1학년 내용인데 1학년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0보다 작으면 첫 번째 A하고 B가 모두 음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0인 경우, 세 번째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가는 경우, 마이너스 살아가는 경우가 첫 번째 안에 둘 다 음수인 경우, 두 번째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은 0 성립해요. 세 번째 B가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첫 번째 M-1도 음수고, 마이너스 M-1도 음수고 M-2도 음수인 경우,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n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n은 2보다 작다고. 두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n이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세 번째는 n-2가 0인 경우, 그럼 이때는 n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그래서 이거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가 n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인 경우네요. 자, 루트가 둘이 곱해서 음수가 생기려면 첫 번째 둘 다 음수인 경우, 두 번째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가 된다. 그럼 n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로그 x는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거 계산하면 첫 번째 n이 뭐이면 정수 n이라고 그랬으니까 n은 그러면 마이너스 1 제곱 1이고, 그러면 로그 x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3, 2 집어넣어주면 2분의 5가 되고,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10의 2분의 1, 10의 2분의 3, 10의 2분의 5가 돼가지고 얘네들을 뭐 하면 다 곱해버리면 치수끼리 더하기가 되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고 2분의 8에서 10의 4제곱이 나오겠네요. 곱하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부분은 첫 번째 특허 문제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256번. 로그 30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n하고 알파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얘는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어떤 주어진 값이 있을 때 이 주어진 값을 a.bc 곱하기 10의 해성꼴로 선생님이 정수 부분이 뭐가 되게 한 자리가 되게 나타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300 있으면 300을 로그 5 곱하기 그냥 3.0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가 그냥 로그 3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해서 2 더하기 로그 3으로 나타내면 이 2가 정수 부분, 로그 3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2, 소수 부분이 로그 3이 되는데 그러면 9의 n분의 n은 그래서 n은 2고 알파는 로그 3인데 그럼 첫 번째 9의 n분의 1하면 얘가 9의 2분의 1에서 루트 9 하니까 얘가 3이고 두 번째 3의 알파분의 1 하면 그럼 얘는 밑이 10인 로그란 말이야. 그럼 역수치하면 뭐가 되죠? 밑하고 진수가 바뀌면서 로그 3의 10으로 바뀌어요. 얘가 역수치하면 그럼 얘하고 위치 바꾸면서 뭐가 돼? 10의 로그 3의 3이 돼가지고 10이 되죠. 그래서 두 근이 3하고 10이 돼요.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면 x 빼기 3, x 빼기 10이니까 x제곱 빼기 13x 더하기 30에서 p는 마이너스 13, q는 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69번 가볼까요? 266번 가봅시다. 266번은 자, 로그 x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그때 x제곱은 돼 있네. 소수 r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x를 구했을 때 얘가 만일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가 됐을 때 그때 n은 정수 알파가 0하고 1 사이 값이면 소수 n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정수가 나오는데 그때 그 정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소수를 보는 건데 이때 알파가 어떤 로그 m에서 뭐 사이가 되면 로그 m 플러스 1이 되는 한 자리 자연수 m이 있으면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는 뭐가 된다고? m이 된다.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자릿수를 결정짓고 소수 부분이 제일 처음 배열되는 제일 왼쪽에 0이 아닌 처음으로 배열되는 숫자를 결정하는 게 이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로그 x가 지금은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그럼 로그 x 제곱은 2 로그 x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니까 얘를 마이너스 2 더하기 5분의 2 0.4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소수 몇째 자리에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0.4가 로그 얼마에서 0.4가 로그 소수 부분이 로그 2 0.30보다는 크고 로그 3 0.477 0.48보다는 작죠.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는 2가 된다.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2가 나오게 된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자, 그 다음에 269번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값을 모두 곱하면 10의 n승이 되는데 그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돼 있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로그 x는 어디에서 2에서 3 사이
사이 이렇게 나타내줘요. 로그 x는 2에서 3 사이. 그때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마다 같다 나왔는데, 자, 어떤 로그 a가 m 플러스 알파고 로그 b가 m 플러스 베타면 이때 mn은 정수고 알파 베타가 소수 부분인데, 만일 소수 부분이 같다 하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얘 둘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로그 a 빼기 로그 b가 n-n으로 알파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얘가 정수 빼기 정수는 뭐가 되죠? 정수가 되죠. 그래서 뭐 하면 소수 부분이 같다 문제는 둘이 빼기해서 정수다로 푸는 거예요. 둘이 빼기해서 정수다. 그러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자. 그래서 로그 x의 5제곱 빼기 로그 x의 제곱 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정수. 그럼 얘는 5 앞으로 내려가서 5 로그 x가 되고, 얘는 2 앞으로 내려가서 2 로그 x가 되니까 한마디로 3 로그 x가 정수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로그 x의 범위를 우리가 2에서 3까지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3 로그 x 하면 3배 해가지고 어디에서? 6에서 9까지. 그러면 6하고 9 사이에서 정수는 6, 7, 8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러면 로그 x는 3분의 6에서 2, 3분의 7, 3분의 8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다시 10의 제곱, 10의 3분의 7, 10의 3분의 8이 되는데, 이 x를 모두 곱하래. 그럼 모두 곱하면 10의 2 더하기 3분의 7 더하기 3분의 8이 되는데, 얘가 3분의 15가 돼서 5가 되죠. 그래서 10의 2 더하기 5이라고 있네. n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272번 봅시다. 자, 272번은, 자, 1번은 소수 부분이 같다 했어. 2는 소수 부분 합이 1이다 문제야. 자, 이번에는 소수 부분 합이 1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소수 부분 합이 1이다는 로그 a가 m 플러스 알파고 로그 b가 m 플러스 베타인데, m하고 n은 정수인데 알파하고 베타는 0하고 1 사이 값이야. 근데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일 1이면 하는 거야. 소수 부분 합이 1이면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얘 둘을 뭐 해버리면, 더하면, 얘 둘을 더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m 더하기 n 더하기 1이 돼요. 알파 더하기. 그러면 m하고 n이 정수니까 정수가 나오죠. 그래서 소수 부분 합이 1이라 문제는 우리가 둘이 더하기해서 정수다로 푸는 거야. 근데 단 알파도 0하고 1 사이 값이고 베타도 0하고 1 사이 값인데, 얘 둘을 더해서 1이 되려면, 알파가 0이 되면 베타를 더해가지고 1이 될 수가 없어. 베타도 같은 방법. 그래서 둘이 더해서 1이 되면 로그 A 다음 로그 B가 정수가 나오는데, 단 로그 A가 정수가 되면 안 돼. 로그 B도 정수가 되면 안 돼. 왜냐면 얘 둘이 더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 중에서 소수 부분 합이 1이 돼서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로그 AB가 처음부터 둘 다 정수여가지고 알파하고 베타가 0이어가지고 둘이 합이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더한 거는 정수다 해서 단 로그 A나 로그 B가 정수가 되는 경우를 빼줘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하면 로그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에서 3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로그 X는 2에서 3까지. 그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 합이 1이다 하니까 로그 X 더하기 로그 X 제곱은 정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2 앞으로 내려오면 2 로그 X가 되고, 그러면 3 로그 X는 정수 하는데, 3 로그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3 로그 X의 범위가 얘 3배 하니까 6에서 어디까지? 9까지 이렇게 돼. 그럼 요 사이의 정수는 6하고 7하고 8이 있고, 그러면 이제 로그 X는 2하고 3분의 7하고 3분의 8이 있는데, 로그 X나 로그 X 제곱이 정수가 되면 안 돼. 그럼 합이 소수 부분이 0이 돼버린다 그때는. 그래서 로그 X는 정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2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X는 10의 3분의 7하고 10의 3분의 8하고 요 두 개가 되는 거다.
그럼 둘이 곱하면 10의 5제곱 되겠죠. 답은 그래서 5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277번 유형은 뭐냐면 276번 유형은 뭐냐면 어떤 가우스 하면 x가 가우스 x 하면 얘가 n이 나와요. 그래서 로그 x의 가우스 하면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 n이 정수 알파가 0하고 1 사이면 로그 가우스 로그 x 하면 n 정수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로그 x 빼기 로그 x의 가우스 해버리면 얘는 소수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가우스 로그 x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나오게 되고 로그 x 빼기 가우스 로그 x를 하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문제 가서 누가 로그 x가 가우스 로그 x가 3이라는 말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고 그럼 이 로그 x가 정수 부분이 3이면 3에서 4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로그 빼기 가우스 로그 하면 뭐라고? 그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뭐냐면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누구의?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하고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바로 앞에 260 몇 번 문제하고 똑같아지죠? 뭐가 나갔다? 소수 부분이 같다 문제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그럼 소수 부분이 같다 문제는 어떻게 하자고? 둘이 빼기는 정수로. 그럼 둘이 빼기는 정수라니까 얘 둘이 빼서 로그 x 제곱 빼기 로그 x분의 1은 정수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럼 얘 2 앞으로 내려오고 얘는 뭐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와서 3 로그 x는 정수 이렇게 바뀌네. 자, 그런데 로그 x가 3에서 4까지면 3 로그 x는 9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12 사이가 되고 그러면 9하고 12 사이 정수가 9, 10, 11 이렇게 나오네. 그러므로 로그 x는 3, 3분의 10, 3분의 11이 되고 그럼 x는 다시 10의 세제곱 10의 3분의 10, 10의 3분의 11. 자, 그래도 얘는 다 곱하면 그럼 뭐가 되죠? 10에 3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3분의 21 그럼 10에 10 그렇게 되네. 그럼 얘를 로그 취해주래. 얘를 다시 로그 취하래요. 그럼 답은 10 나오겠지.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활용은 뭐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해봐요.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해보고 안 되는 거는 쌤한테 질문합시다. 아니다. 하나 정도만 풀어보자. 하나 정도만. 자, 활용 문제.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인데 대부분 문제가 여기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자, 집안의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시험지에 넣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U 수직 응력을 S 얘가 수직 응력 쌤 사실 문제 풀 때 좀 문자가 너무 길면 문자에다가 읽어가다가 까먹으니까 문자에다가 살짝 표시도 많이 해놔요. 그래서 수직 응력 그 다음 얘가 저항력 그 다음에 얘가 집안의 상대 밀도 이런 식으로 살짝 적어놓고 풀 때도 많아. 문제가 길면 읽을 때 헷갈리니까. 그때 집안 A의 유효 수직 응력은 집안 B의 유효 수직 응력의 1.44배고 하면 그럼 뭐분의 SB분의 SA가 1.44라는 거고 집안 A에 들어가는 저항력은 집안 B에 들어가는 저항력의 1.5배. 오, 그러면 RA가 RB의 1.5배예요. 그때 집안 B의 상대 밀도가 65일 때, DB가 65일 때, 여기 왜? DB가 65일 때,
그때 DA는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DA는 얼마야 하고. 그러면 자 식을 써보자. 식을 두 개 써볼 거야. 첫 번째 DA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루트 SA분의 RA 이렇게. 그 다음에 DB는 하는데 DB는 65네. 65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SB분의 RB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둘이 그냥 빼버릴까요? 넘어가지 말고 둘이 빼버리죠. 자, 둘이 뭐 빼버리면 자, 지수는 보통 식 두 개 써서 나누는 경우가 많고 로그는 둘이 빼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빼기 하면 DA 빼기 65가 그럼 얘는 날아가고 얘는 66에 로그 그럼 얘 빼기 하면 로그의 빼기는 진수의 나누기로 와서 여기가 RB분의 RA 여기도 루트 SB분의 SA 이런 식으로 하겠네. 빼기가 나누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얘가 66 로그 얘가 1.44라고 그랬고 그럼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얘가 1.2로 나올 거고 얘가 1.5라고 그랬고 그냥 12분의 15는 그러면 약분시켜버리면 3, 4, 12, 3, 5, 15 이렇게 그럼 얘를 66 로그 8분의 10으로 바꿔주면 얘가 66에 1 빼기 3 로그 2가 되겠죠. 그럼 로그 2 대신 0.3 집어넣어주면 1 빼기 0.9 해서 여기가 66 곱하기 0.1이 됩니다. 6.6이 되네요. 그래서 얘가 6.6이 되네요. 그럼 넘겨가지고 65 더하기 6.6에서 71.6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0 그냥 두 개 잘 써서 그냥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다음 풀기는 그렇고 300번도 하나 풀어볼까요? 300번? 여기 뭐 실생활 예제는 300번 정도도 하나 풀어보자. 자, 어떤 화학물질 M의 양은 1시간 간격으로 전 시간에 비해 40% 증가와 10% 감소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대. 그래서 처음 물질 M의 양이 1이었을 때 1시간 뒤에는 40% 증가해서 1.4, 2시간 뒤에는 이 1.4에서 10% 감소해서 1.26이 된대. 자, 이러한 반복이 위해서 처음 물질의 양이 10이었을 때 24시간 후에 물질의 양을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어떤 m제곱의 양이 있었다면 얘가 뭐 한다고 처음에는 40% 증가하니까 1 더하기 100분의 40이 되고 1시간 뒤에는 그리고 또 1시간 뒤에는 10% 감소해서 1 빼기 100분의 1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 반복하는 데가 2시간 걸린 거야. 그러면 여기가 주기가 2시간인 거야. 40% 증가와 10% 감소까지 해서. 그래서 얘가 요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는데 요게 이제 몇 번? 24시간 두면 2시간씩 12번이죠. 그럼 얘가 몇 번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가 12번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처음 양이 지금 뭐냐면 처음 양이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1이. 근데 요거를 착한 얘가 구해놨어. 1.26이라고. 아까. 왜냐면 1이었을 때 처음에 1이었을 때 2시간 뒤에 1.26이 된다고 그랬지. 요거 계산한 게 1.26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1.4 곱하기 0.9 하면 1.26이 된다라고 미리 계산해놨어. 그래서 얘가 10 곱하기 1.26의 12제곱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야. 10 곱하기 1.26의 12제곱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얘만 따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로그 1.26에 12제곱 하면 얘가 12 곱하기 로그 1.26이 되는데 이때 12 곱하기 로그 1.26 값이 나와 있어. 여기 뭐라고? 0.1004라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1004 곱하기 12를 하면 얘가 2008 1004에서 12048 이렇게 나오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얘가 1.2048이 되는 거잖아. 얘가 그래서 얘가 1.2048이 되는데 그럼 얘를 다시 1 더하기 0.2048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0.2048이 로그 1.6이래. 얘가 로그 1.6이 되는. 그럼 다시 이 1을 로그 10으로 바꿔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로그 16이 되는 거네. 한마디로 그러면 1.62의 12제곱이 얼마가 된다고? 16이 된다. 그래서 얘 값이 16이라고. 그럼 10 곱하기 16 해서 어떻게 된다고? 16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형 로그 터프만 보니까 몇 문제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넘어가 봅시다. 쌤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시작하자.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첫 번째 터프 327번 가봅시다. 327번. 자, 1이 아닌 양수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클 때 그때 fx가 AX승, gx가 BX승일 때 자, 기억 첫 번째는 fn 하면 자, A가 B보다 클 때 AB가 양수면 반드시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보다 커요. 큰 수끼리 곱하면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참이다. A가 B보다 크면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보다 커요. 그래서 참이야. 이유는 A의 n제곱이 뭐보다 작으면 B의 마이너스 n제곱보다 작으면 그러면 아까 얘의 원리에 의하면 A가 지금 뭐보다 작다라는 거냐면 A가 B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야. A가 B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A가 1보다 크다고? 왜? 그냥 요거는 발레가 그냥 B가 3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이면 B분의 1은 3이 돼서 뭐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A가 1보다 클 이유는 없어요. 전혀 뜬금없고 반대로 뭐일 경우가 있냐면 B가 뭐보다? B가 0하고 1 사이다라면 참이 될 거야. B가 0하고 1 사이다라고. 근데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다. 요거는 그래서 거짓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A의 n승이 B의 마이너스 n승이면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고 B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Fn분의 1을 하면 Fn분의 1이 A의 n분의 1인데 그럼 얘가 B의 마이너스 1승의 n분의 1이 되고 A가 B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럼 얘는 B의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니까 얘가 G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G가 BX니까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네. 그래서 기억 디귿은 참, 니은은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터프 문제는 335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2x승하고 y는 4x승 그래프하고 y는 a, y는 b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했을 때 그때 y는 a하고 y는 b 사이 거리가 16이래요. 그래서 요 거리가 16이래요. 그때 삼각형 ABC 넓이가 16일 때 그래서 맨날 이거 다 하는데 여기다 색칠해 놔가지고 얘 넓이가 16인 줄 알고 ABC 넓이는 이쪽 넓이죠. 요 넓이가 뭐일 때? 16일 때. 그럼 그때 이 넓이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 되려면 높이가 16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 밑변의 길이가 2가 돼줘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16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일단은 BC 길이는 2라는 거 알았어. 그때 그러면 AD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그럼 BC 길이라는 게 누구는 여기 식에서 B점은 뭐가 되냐면 B점은 4x승은 A가 되는 Y는 4x승하고 Y는 A의 교점 X좌표를 구해주면 X는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로그 4의 A가 돼서 2분의 1 로그 2의 A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주고서 앞으로 빼주면 그 다음에 C점은 2x승하고 y는 a가 만나는 점이야. C점은 그러면 누가? 2x는 a 하니까 x는 로그 2의 a가 되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로그 2의 a, a고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 로그 2의 a, a니까 이 BC 길이는 뭐가 되는 거겠죠? 얘 빼기 해서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a는 그럼 뭐가 되고 로그 2의 a는 2 곱해서 4가 되고 a는 2의 4제곱 16이 되겠네요. 그럼 a가 16이 되면 얘가 길이가 16 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2가 되고 그럼 다시 a점은 4의 x승은 32 해가지고 y 대신 32 넣어가지고 그럼 얘가 x는 로그 4의 30인데 얘가 2의 제곱이고 얘가 2의 5제곱이니까 2분의 5가 나오고 같은 식으로 D점은 2x승은 32에서 x는 5가 나오니까 그러면 AD 길이는 뭐가 되겠다? 2에 빼기 2 하니까 2분의 5가 되네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5 곱하기 높이 얼마? 16 해가지고 2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36번 봅시다. 33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y는 3x승 그래프 위에 한 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었대. A y좌표가 3분의 1이래. A가 5,3분의 1. 집어넣어. 는 3분의 1 하면 얘가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3분의 1이죠. 바로 A점이 마이너스 1,3분의 1이 나와요. 그때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B에 대해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C라는 말은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1대2가 되는 거니까 이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얘 X좌표가 2가 돼줘야 길이 B가 1대2가 되겠죠. 그럼 B점의 X좌표는 2니까 얘가 2,3의 제곱해서 여기가 9가 되네요. B점의 Y좌표는 그래서 9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더프가 없네요. 더프가. 자, 다음 터프는 357번 가볼까요? 다음 터프 문제. 소원이 오답 서술형 터프 위주로 풀어오는 거에 다음 숙제는 계속 357번 보면 자 얘가 한 개의 실근을 갖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어떻게 y는 절대값 2의 x-2 빼기 5하고 y는 k5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고? 방정식의 실근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잡고 싶을 때 걔가 어떤 두 함수 그런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함수는 x, y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그 교점의 x좌표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돼요. 그런데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 생기게 하라는 거냐면 한 개 생기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교점을 한 개 생기게 하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그래요 하면 그래프를 뭐 없이 절대값 없이 그린 다음에 그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뭐 해서 꺾어 올려가지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절대값 그래프야. 절대값 그래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 그래프 그려주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봐. 얘를 보면 y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누구를 마이너스 5에서 점근선 뻥뻥뻥뻥뻥뻥 지나가면 그때 선생님은 여기 안을 0 넣지 않고 보통은 뭘 많이 넣는다고 쟤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많이 집어넣어. 그럼 x 대신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가 2, 하면 얘가 제로가 돼서 2, 제로가 되니까 여기가 1이 돼서 1 빼기 5 하니까 4가 돼. 그래서 2, 마이너스 4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뭘 붙였으면 절대값을 붙였으면 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꺾여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가 y는 5가 되고 이 점이 뭐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플러스 4가 되면서 여기가 4가 아니지.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여기는 하여튼 5가 되는 거지. 그때 y는 k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기게 하자고? 교점이 한 개 생기게 하지. 그럼 교점이 한 개 생기려면 어디를 지나가거나 여기 y는 제로가 되거나 그럼 교점이 여기 3개 또는 뭐가 되면 y는 5가 되면 점근선이니까 여기서 교점이 안 생겨. 여기서만 교점 한 개 생겨. 그래서 y는 5, y는 6 이런 놈들이 다 교점이 몇 개? 한 개씩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근을 한 개 가지려면 k는 0하고 그 다음에 5, 6, 7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밑에 복의 유사한 문제지 358번 봅시다. 358번. 자, 358번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평면에 그림이 있는데 얘가 있는데 그때 뭘 그렸을 때 y는 2x 플러스 k 즉 누구를 어떤 y는 2x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그린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그 두 개 교점 중에 하나는 음수 하나는 0하고 2 사이에 생기게 하래요. 0하고 2 사이에 생기게 하래. y는 2x 플러스 k를 그렸을 때 자 그럼 다시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럼 y는 2x 플러스 k를 그렸는데 교점이 음수에서 하나 생기고 0하고 2 사이에서 생기게 하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갔을 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x1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2는 0하고 어디 사이에? 2 사이에 생기게 하래. 0하고 2 사이에. 그러면 첫 번째 자, 교점이 여기 생기려면 얘를 좌우로 평행 이동했을 때 어디가 되면 이렇게 됐을 때가 교점이 0이 될 때야. 그러면 교점이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y절편 있죠. 이 y절편이 2보다 크면 여기서 만나고 2가 되면 여기서 만나고 2보다 작으면 0보다 큰 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점이 음수가 되려면 y절편이 뭐보다 커야 된다? y절편이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k인데 얘를 이제 내가 fx라고 잡아주면 뭐가 y절편 x 대신 0 넣었을 때 f0가 2의 k 생기는데 얘가 2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1이니까 k는 뭐보다 크다? k는 1보다 크다가 하나 나와. 두 번째는 이 x1 집어넣어 여기 x2가 이번에는 제로하고 2 사이잖아. 그러면 제로하고 2 사이에서 두 그래프가 크로스가 됐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뭘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여기 놈의 값이 여기 이 넣었을 때 값보다 더 커져야 그 앞쪽에서 크로스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교차점이 생기게 돼. 그래서 여기 이 넣었을 때 값이 여기다 2 넣어주니까 81 빼기 3이 어디에다가 여기 이 넣었을 때 값보다 더 커야 앞에서 교점이 생기게 돼. 그럼 저기 이 넣었을 때 값 2에 2 플러스 K. 그럼 얘가 뭐야? 3 빼면 78인가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연수 K야, 자연수 K. 그러면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얘가 뭐 6까지 가는 거죠. 6까지. 2 플러스 K가 6이 되는 것까지 가는 게 64. 얘가 7이 되면 128이 돼서 커져버려. 그래서 2 플러스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K가 자연수면. 그럼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럼 얘랑 누구랑? 얘랑 하면 K는 2, 3, 4 되겠죠. 2, 3, 4.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67번 가봅시다. 367번. 자, 367번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인 지수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이 뭐가 나오게, 이 지수 함수의 최대값이 12가 나오게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값이 클수록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지수값이 작을수록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가 A분의 3이 0하고 1 사이면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니까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하면 최소값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자 얘는 그러면 반대로 3분의 A는 1보다 커서 A는 3보다 클 때고 그때 A가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최대값까지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3 곱하기 A분의 3에 마이너스 2 나오면 3 곱하기 9분의 A 제곱 이렇게 되죠. 얘 제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역수하고 제곱하니까 9분의 A 제곱 이렇게 하면 3분의 A 제곱이 최대값이 되는데 걔가 뭐가 되냐라고 12가 되냐 돼요. 그럼 A 제곱은 뭐가 되는데 A 제곱은 36이 되는데 원래 A는 풀마 6인데 그 중에서 뭐만 3보다 큰 A 하니까 A는 뭐만 이 구간에서 A는 6이 하나 나오네요. 두 번째는 A분의 3이 1보다 크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 그럼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하면 이번에는 뭐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와요. 그럼 1 집어넣으시면 이번에는 3 곱하기 A분의 3에 1제곱하니까 A분의 9가 되는데 그 A분의 9가 뭐가 되게 됩니다? 12가 됩니다. 그럼 A는 뭐가 되고 있는데 A는 12분의 9, 4분의 3이 되는데 A 범위가 A분의 3이 1보다 크면 A는 뭐보다 작다가 되죠? A는 3보다 작다. 양수니까 A는 0하고 3 사이일 때 4분의 3이 나오네. 그래서 두 개는 6하고 4분의 3이 나오네요. 답은. 그럼 6 더하기 4분의 3에서 4분의 27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372번. 다음 페이지 372번 하면 정의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0하고 3 사이인 함수 y는 a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b를 그때 최대값, 최소값 했을 때 최대값 나누기 최소값이 16이 되게 누굴 구하라? a를 구하라는 건데 자 밑이 이번에는 0하고 1 사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감수함수야. 자 어떻게 하냐 얘를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돼. 그럼 일단 얘만 따로 떼서 보면 저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x 구간이 0에서 3까지면 이 축 x는 2가 여기 구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돼. 그래서 최소값은 b 마이너스 4가 되고 최대값
최대값은 그러면 0하고 3 중에서 2로부터 멀리 있는 경계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3보다는 2가 멀리 있죠. 그럼 3보다는 0이 멀리 있죠.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얘가 b가 되네. 그래서 최대값은 b가 돼. 그러면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a의 b승하고 a의 p-4 사이에 있게 되는데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y잖아. y값. 그래서 y값의 최대값이 얘고 최소값이 얘인 거죠. 그러면 최대값 나누기 최소값 하면 a의 b-4 나누기 a의 b 하면 치수끼리 빼기 하니까 얘가 a의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a의 마이너스가 16, 2에 4 승하면 a는 2의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3번 바로 밑에 토프 문제 또 하나 풀어볼까요? 자, 1에서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이 뭐가 되게 하는 최대값이 27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 값을 구하라. 역시 또 얘도 a의 x-3의 제곱 빼기 1로 완전 제곱식을 바꿔줄 수가 있네요. 이 완전 제곱식을. 그러면 자 x-3의 제곱 빼기 1을 보게 되면 얘가 어느 구간에서 역시 x는 3이 여기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값이 뭐가 된다고? 최대값이 그러면 1하고 4 중에서 3으로 멀리 있는 1을 집어넣었을 때 4 빼기 1 해가지고 3이 최대값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뭐가 a가 1보다 클 때는 그러면 a의 x-3의 제곱 빼기 1은 a의 세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1승 사이에 있게 되는데 a가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누가 얘가 최대값이 돼. 얘가 최대값이. 그래서 그 a 세제곱이 얼마? 2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 a는 3이에요. 근데 a가 뭐하고 뭐 사이면 a가 0하고 1 사이면 똑같이 a의 x-3의 제곱 빼기 1은 a의 마이너스 1승에서 a의 세제곱 사이인데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지수의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그럼 누가? 얘가 최대값이 돼. 근데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얘가 27이면 a의 역수가 27이면 a는 그러면 27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양수 a, 가능한 양수 a를 다 곱해주면 3 곱하기 27분의 1에서 9분의 1이 나와요. 9분의 1. 자, 그 다음에 370 뭐를 보면 4를 보면 이거야. 음. 374번 봅시다. 자, 374번은 x가 어디에서 x가 2분의 1에서 3까지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빨리 가볼까? 이번에는 그럼 얘가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a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x 이퀄 1이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저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은 최대값이 a 플러스 1이 되고 최소값은 뭐 집어넣었을 때 얘 둘 중에서 3이 멀리 있으니까 3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근데 그럼 밑이 이제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바로 얘가 최대값은 3의 a 플러스 1이 되고 최소값은 3의 얘가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4. 근데 최대값이 뭐가 되게 81이 된대. 얘가 3의 4제곱이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되겠다? a는 3이 되겠죠. 그럼 a가 3이면 얘가 3의 제곱에서 얼마가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최소값하고 더해주니까 4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81번 봐봅시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1하고 2 사이에서 f, gx와 gfx의 최대값이 같아지게 하래요. f, gx. 자, 그러면 f, gx 하면 fx가 일단 fx를 정리하면 f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fx는 항상 뭐보다 작게 나갔냐면 fx 범위가 나와요. fx 범위가 여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최대값이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1이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최소값이 뭐가 나오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내가 이 fx를 t라고 잡아줬을 때 그러면 오케이. 그럼 얘는 gt의 최대값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gt의 최대값 하면 t 범위가 얘를 fx를 내가 t라고 잡았을 때 t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두 가지 최대값이 뭐가 되는 경우 a의 제곱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지. 뭐가 a가 1보다 클 때는 최대값이 a의 제곱이 되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최대값이 a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최소값 넣었을 때 최대값 얘는 최대값 넣었을 때 최대값에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가 f의 gx인데 그러면 자 이번에는 gx를 k로 잡아주면 f의 k가 ax가 되는데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야. a가 1보다 클 때는 k 범위가 a의 마이너스 1승에서 a 제곱까지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a 제곱에서 k가 a의 마이너스 1승 사이가 되는데 그럼 그때 fk가 되는데 이 fk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2가 돼. 근데 자 어떤 두 수가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수가 있으면 역수관계 즉 어떤 2분의 1하고 2라든지 3분의 1하고 3이라든지 4분의 1하고 4라든지 어떤 두 수가 역수관계에 있으면 그 두 사이에 반드시 1이 두 수 사이에 있게 돼요. A하고 A분의 1 사이에 반드시 누가 존재하냐면 1이 존재해. 무슨 말이냐면 A가 1보다 크든지 A가 0하고 1 사이든지 A분의 1하고 그러면 이게 A분의 1하고 여기 어디 사이에 A 사이에 A제곱이 있기 때문에 K는 1이 반드시 이 구간 안에 둘 다 들어가. 그래서 K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 최대값이 무조건 2가 돼. 그래서 얘의 최대값이 무조건 2가 되니까 얘의 최대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돼. 그래서 최대값이 2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2가 되거나 A는 뭐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 조금 어렵죠? 자, 398번 봅시다. 398번. 398번은 조금 이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얘는 보통은 이제 밑을 갖게 만들거나 치수를 갖게 만들거나 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건데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얘하고 얘를 보고 y는 3분의 1x승 그래프하고 y는 2분의 1x승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 다음 얘를 보고 y는 로그 2x 그래프하고 y는 로그 3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y는 3분의 1x 그래프는 y는 3분의 1x 그래프는 0,1하고 그리고 1,3분의 1을 지나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 거야. y는 2분의 1x 그래프는 얘는 y는 3분의 1x 그래프는 y는 2분의 1x 그래프는 똑같이 0,1하고 1,2분의 1을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 거야. 얘가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y는 로그 3x는 1,0하고 3,1을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 거야. 그 다음에 y는 로그 2x는 요를 1,0하고 뭐를 지나가면서 2,1을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3분의 1x하고 y는 로그 2x 그래프가 x는 a 넣었을 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y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a 넣었을 때 이 두 개가. 그래서 a는 누구? y는 3분의 1x 그래프하고 y는 로그 2x의 그래프 교점이 a야. y는 3분의 1x 그래프하고 y는 로그 2x 그래프 교점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얘는 y는 2분의 1x 그래프하고 y는 2분의 1x 그래프하고 y는 로그 3x 그래프 여기 교점이 b야. 그 다음에 얘는 y는 3분의 1x 그래프하고 y는 로그 3x 그래프의 교점 얘가 c야. 그래서 a, c, b 이렇게 대수관계가 나오겠네요. 매우 어렵죠? 다음 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 404번까지만 하고 오늘 진도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 404번은 역시 이번에도 대소관계를 그래프로 확인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가 5, 여기가 29, 얘가 27인데 얘는 또 7, 8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양변을 제곱해서 9의 a는 25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래서 9의 a는 25, 7의 b는 29, 8의 c는 27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프를 3개 그릴 거야. 어떻게 3개 그릴 거냐면 좀 과장해서 그릴 건데, 자, y는 ax승이 전부 다 0,1을 지나가는데 그때 요렇게 좀 약간 너무 비스듬하게 그릴 때 7x승 얘가 8x승 얘가 9x승이라고 한다면 y는 7x승, y는 8x승, y는 9x승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25, y는 27, y는 29를 이렇게 말해줘. y는 25, y는 27, 그 다음 y는 29를 여기 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25하고 9x승이 만나는 요 놈이 a가 되고 y는 27하고 y는 29하고 만나는 점이 y는 29하고 7x가 만나는 여기가 b가 되고 y는 8x승하고 y는 27이 만나는 놈이 c가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a, c, b 순서가 되겠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410번까지 하고 끝내자. 410번 하면 다음 페이지 410번도 역시 대소관계를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키는 문제들이 학부 문제들이 대소관계를 그래프로 보고 있어요. 그래프로. 자, 여기 보면 로그 ax, 로그 ax, 로그 ax가 있으니까 로그 ax가 반복되니까 나는 로그 ax를 t로 치환할 건데 항상 치환할 때는 구간 바로 바꿔주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구간을 바로 바꿔주면 x 대신 a 넣어주니까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게 나갔고 a 제곱 넣어주니까 뭐보다? 그래서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t 범위는 1에서 2까지가 나오는데 그때 a는 그러면 t 제곱이 되고 b는
2 앞으로 내려주니까 2t가 되고 c는 로그 AT가 되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y는 x제곱이 이렇게 가면 y는 x제곱이 그 다음에 y는 2x가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t 하면 얘는 1,0하고 a,1을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여기 넘어가시지 t가 1에서 2까지만 본다면 1에서 2까지만 본다면 여기 뭐 들어가지? 얘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아래에 있죠. 그래서 누가 제일 위에 있다고? t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은 t제곱이고 로그 a의 t가 제일 아래에 있게 되네요.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c가 제일 작다가 됩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선생님이 410번까지 풀어줬으니까 방송 보고 어디까지 풀었냐면 422번까지 우리가 422번까지 일단은 최소한 풀어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